안녕하세요. 저희 정보과학 6조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일상생활 속 황금 비율 계산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6조는 김시원, 여원식, 백준영, 김정환이 한 조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본론, 프로그램, 결론입니다. 황금비는 고대 그리스인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유클리드가 그 특징을 연구하면서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 자연에서의 황금비가 연구되어 왔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비지에가 황금비를 피보나치 수열 원리에 착안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황금비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건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해바라기 씨앗 배열이나 앵무조개, 식물의 잎 배열 등 피보나치 수열에 입각한 황금 비율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황금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황금비와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에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조사해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이해하고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일상생활 속 황금 비율을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본 연구는 C 언어를 이용하여 피보나치 수열을 프로그래밍하여 황금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열이란 자연수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또는 그 함수의 상으로 얻어지는 원소들을 나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열은 매우 직관적이며 수가 나열되는 흐름만 파악한다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디지털 신호 또한 단위 계단 수열의 합 형태인 단위 수열로 표현이 가능하고 본 탐구는 많은 수열 중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탐구하고 피보나치 수열과 밀접하게 연관된 황금비와 자연 속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시작은 토끼 번식 이야기인데요. 이동에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 한 쌍의 토끼들을 두고 각 쌍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낳는다고 가정할 때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쌍의 토끼가 태어날까라는 질문에서부터 피보나치 수열은 시작되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결과로 생긴 수열은 첫 번째는 1, 1, 2, 3, 5, 8, 13, 21 이 순서대로 가면 갈수록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처음 두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부터는 바로 앞에 두 항의 합이 되는 식으로 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프로그래밍에서 재계함수를 배우며 구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에서 꽃씨 배열이나 나뭇잎의 갈라짐과 같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피보나치의 수열의 항의 비율이 극한값이 될 때 황금비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자연 속에서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바라기 꽃의 씨앗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해바라기 꽃의 씨앗은 나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나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인데요. 해바라기 꽃의 씨앗은 나선은 반시계 방향으로는 21개, 시계 방향으로는 34개임을 알 수 있는데 21과 34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웃한 수입니다. 해바라기 꽃의 씨앗에는 피보나치 수열이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앗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이유는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로 하면서 배열하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속에 나타나는 피보나치 수열의 애 중에서도 식물의 잎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식물들을 위쪽에서 내려서 보면 위쪽에서 자라는 잎이 아래쪽의 잎을 가리지 않고 배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줄기를 통해 뿌리로 내려가는 동안 잎에서 많은 빗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의 잎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장 흔한 잎차례인 어긋나기의 경우 줄기를 중심으로 나는 두 개의 잎 사이에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잎차례에 어떠한 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수열이 가장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황금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황금비는 길이를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전체와 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은 비율이고 관련된 수학식으로는 정음화표의 대각선과 한 변의 길이의 비, 피보나치 수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비는 대략 1.618033988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입니다. 본 알고리즘은 C언어로 구현되어 있으며 첫째 항에 0인 피보나치 수열을 입력된 청소 n항까지 나타내고 n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n에 5를 입력하게 된다면 0, 1, 1, 2, 3이라는 수열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인 7이 출력됩니다. 우측의 사진은 황금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오픈소스로 실행을 하게 되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해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출력되는데 이 중 양수 1.61803이 황금비입니다. 결론. 해바라기 꽃의 씨앗과 식물의 잎의 개수를 통해 피보나치 수열은 탄생과 성장의 의미를 가진 자연의 생장 패턴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금비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로 기하학적 미의 기준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건축물과 생물, 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예술 분야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황금비와 피보나치 수열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매우 방대하게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이번 활동을 하면서 보시는 화면에 쓴 글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